안녕하세요. 곡성민 여러분. 가정학과 전문의 박민수 의학박사입니다. 오늘은 노화와 비만을 잡는 성장호르몬과 그렐린 렙틴 균형법이라는 다소 조금 이렇게 복잡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소 좀 어렵더라도 잘 들어보시면서 자신의 노화를 잡고 비만도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늙는다는 노화의 기준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40을 저음에서 시작됩니다. 60대 정도를 늙음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상식보다는 한참 이런 때인 거죠. 왜냐하면 40대 이 시기가 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의 항상성이 사라지면서 몸의 각종 신체 기능들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건강 상태가 이전과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호르몬이죠. 갱년기는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주력을 담당하던 성장호르몬, 성호르몬 등의 각종 호르몬들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서 겪게 되는 신체 증상, 심리 증상인데요. 바꾸어 말하면 호르몬의 기능으로 나타나는 생체나의 관리를 잘하면 갱년기도 가볍게 지나거나 아주 늦게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화 방지를 위해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고 우리 곡성국민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 몸이 젊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채워야 하는 호르몬, 아껴야 할 호르몬이 있는데요. 반드시 채워야 할 호르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면 빨리 늙는다. 혹은 성장 호르몬을 잘 유지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이 성장 호르몬은 한창 커가는 성장기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신쇠약과 노화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장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뇌의 하부에 위치한 뇌하수체의 전엽에서 분비되는 6가지 호르몬 가운데 하나인데 191개로 구성된 거의 단백질에 가까운 단백질, 폴리펩타이드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맥박치듯 분비되는데 특히 잠이 깊이 든 후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따라서 수면 부족이나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한 사람은 성장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들은 성인의 경우 성장 호르몬이라는 명칭은 부정확하고 오히려 노화 방지 호르몬, 즉 해춘 호르몬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어른에게 있어 성장 호르몬은 온몸의 모든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늙지 않도록 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 즉 회춘 호르몬의 현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노화 방지 효과로 피부를 젊게 하고 신체를 강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 재생에 관여해서 신체 활력과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뇌 기능을 재생시켜 기억력 감퇴를 막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성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켜 성기능 재생과 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신체 재생에 관여해 근육과 관절이 강해지고 지방이 줄어들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 피부가 탱탱해지고 젊어집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통해서 성장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 호르몬인지 아셨을 텐데요. 그러나 문제는 성장 호르몬의 경우 통계적으로 사춘기에 가장 많이 분비되다가 20대 이후에는 매 10년마다 14.4%씩 감소해서 60대가 되면 20대 50% 이하로 70대가 되면 20% 이하로 감소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험을 겪는데요. 특히 성인의 경우 성장 호르몬 결핍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경우 약 3분의 1에서 일어나고 이로 인한 다양한 대사 이상 증상을 경험합니다. 즉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동맥경화, 뇌졸중, 심장마비 등의 원인으로 성장 호르몬 결핍이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부족은 외모와 정신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배가 나오고 근육이 줄고 피부 두께가 얇아져서 주름이 증가하며 골밀도도 떨어지게 되며 정신적으로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전에 비해 더 우울해지거나 걱정이 많아집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동년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장 호르몬이 젊은 사람 못지않게 왕성하게 분비되고 어떤 사람은 동년배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이야말로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그것도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개인차가 심한 호르몬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제어하는 원인인 극단적 채식, 질이 낮은 수면, 그리고 과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인 글루타민, 아르기닌 등의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힘듭니다. 병원을 찾는 사람들 중 심각한 체력 저하나 쇠약 상태를 호소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근육량이 감소되고 성장 호르몬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동반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나친 육식 기피입니다. 즉 채식을 너무 이렇게 고집하다 보니까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수면 부족이나 나쁜 잠버릇이 성장 호르몬 저하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대부분 밤, 특히 수면 중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면의 질과 양이 부족할 경우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면증이나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질 낮은 수면의 원인들은 우리의 생체 나이를 빠르게 들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잠을 잔 사람들이나 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 조사해 보면 충분히 잠을 잔 사람들에 비해 파동성으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최대 분비 시점이 생략되거나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면의 양보다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시간을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것보다 1시간을 자도 제대로 자는 것이 더욱 중요하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수면 원칙이 반드시 졸릴 때 자는 것과 낮에 졸거나 자지 않기입니다. 졸릴 때만 잠자리에 들고 10분 안에 잠이 오지 않으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너무 많이 고프면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자기 전에 복합단지, 현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나나라든지 이런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복합단지 음식들을 하나 찾아서 간단하게 허기를 채우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과식과 음주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지나친 세포 건조는 숙면을 방해하므로 낮에 충분한 물을 마시고 단 잠들기 전에는 목만 축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식을 하면 섭취한 고열량 고지방 식사를 소화시키고 체내의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성장 호르몬이 빨리 소모되므로 과식하지 않는 식습관, 음식을 줄이는 절식도 매우 필요합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산하기에 내 몸의 호르몬 공장들을 풀가동시키는데 그러면 성장 호르몬 생산 라인이 멈추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호르몬을 노화시키고 소모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일도 중요한데요. 활성산소는 단백질과 지질 결합력을 약하게 만들어서 과산화지질 대사량을 떨어뜨려 혈관 내에 과산화질이 쌓이게 합니다. 이 과산화질이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생기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동맥경화의 뿌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잡는 황산화 물질로는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멜라토닌 등이 있으며 체내 황산화 요소는 통상 20대를 정점으로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30대부터는 꾸준히 황산화 물질을 외부로부터 섭취하는 식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큰 도움이 되는 식품이 각종 새싹 채소인데요. 가령 브로콜리를 매주 2번 이상 먹는 사람은 매달 1번 이하로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백내장 발생 위험이 20% 이상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브로콜리에는 위암과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죽이는 설포라판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 새싹에는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판 성분이 50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각종 암세포나 세균을 막는 항산화 효과가 더 뛰어나므로 새싹 섭취가 더 유리하겠죠. 이외에도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작용하는 셀레늄, 피부나 점막의 저항력 강화에 감기나 세균의 감염을 예방하는 비타민 A의 전고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세균 감염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몸에 나쁜 인스턴트 음식 대신 새싹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를 막고 보다 젊게 살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성장 호르몬이 떨어져 우울증, 기력 감소, 급격한 복부 비만 증가, 만성 피로, 고위다운증, 만성 통증 등을 호소하는 분들은 병원에서 성장 호르몬 수치를 검사하고 주치의와 상의해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처럼 어린아이처럼 예민하고 순진함으로 소중하고 부드럽게 다루어 평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두 가지 식사 호르몬을 다루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만인 사람들의 경우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과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포만 호르몬인 렙틴의 균형이 깨어져 있습니다. 비만에서 벗어나려면 포만 호르몬인 렙틴은 강화시키고 허기를 느끼게 하는 그렐린은 순하게 통제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제대된 다이어트, 나이살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두기 힘듭니다. 렙틴의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그렐린의 병동성을 제어하는 양동작전을 벌이려야만 성공 확률도 높아지는데요. 그렐린은 위와 시상하부의 식욕 중추에서 동시에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배가 고플 때 식사를 하게 충동질합니다. 위는 생체 리듬에 따라 밥을 먹은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렐린을 분비해 배고픔을 느끼게 하죠. 식욕 호르몬, 그렐린 호르몬은 음식을 먹기 시작한 후 20분이 가량 지나면 체내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반면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식사를 멈추게 하는 렙틴 호르몬의 양은 점점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를 해야 하는 거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과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다이어트의 성공 비결입니다. 렙틴의 양은 그렐린의 양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단 체내 렙틴이 그렐린에 비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식욕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만인 사람의 경우 체내 렙틴의 양이 많아도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렙틴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처럼 렙틴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렙틴 저항성이 생겨서 렙틴이 뇌관 쪽으로 잘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먹어도 흡입 가시지 않고 배가 부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살을 빼거나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렙틴의 민감성을 증가시켜서 분비량을 균형 상태로 맞추면서 동시에 체내 그렐린의 분비량도 잘 조절해 나가야 됩니다. 렙틴의 체내 농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몸과 뇌가 음식에 대한 의존과 중독성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렙틴의 성능을 높이는 렙틴 감수성 개선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그렐린은 부드럽게 순화시켜서 폭식을 막고 렙틴은 감수성 있게 만들어서 포만감을 잘 느끼게 하는 호르몬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침은 절대로 거르지 않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그렐린은 피드백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든 그렐린은 식사에 대한 욕구를 일시적으로 줄이지만 결국에는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새끼를 일정한 시간에 드시고 식사 지속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규칙적인 식사로 리듬을 최적화시켜야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그리고 식사를 하는 시간도 20분 이상 균형 잡히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음식은 반드시 꼭꼭 씹어서 렙틴의 분비가 급격히 증가되는 거 맞고 렙틴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렙틴은 20분 정도가 지났을 때 나오니까요. 식사를 그 전에 마치게 되면 그 렙틴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식사 때 다시 가식하거나 폭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 물 2리터로 그렐린의 식욕 촉진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물 2리터만 섭취해도 식탐 해소에 대단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칼로리는 낮고 섬유질이 많이 든 음식으로 포만 중추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십시오. 적은 칼로리에도 포만 중추는 만족감을 얻어 미각을 만족시키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기분을 전환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렙틴의 능력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웃음, 칭찬, 선행, 운동, 명상 등이 대표적인 방법들입니다. 지나친 운동은 그레닌 충동성을 높여가지고 폭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운동은 너무 힘들지 않은 만큼 약간 땀이 나거나 숨이 찰 정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힘들면 식욕이 폭증하죠. 배가 고프면 무조건 참지 말고 조금이라도 드셔서 폭식하는 상황을 막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다이어트 하신다고 나이살을 뺀다고 무조건 굶는다는 게 결국에는 그렐린과 렙틴의 균형을 깨는 거죠. 배고픔이 불행이나 슬픔과 결합하면 그렐린이 더 날뛰면서 폭식 본능을 강화시키기 쉽습니다. 즐거운 분위기로 식사하는 게 중요하죠. 즐거운 분위기로 식사하면서 천천히 드시면서 도파민 분비도 촉진시켜 주십시오. 스트레스는 그렐린 폭발의 가장 큰 원인이므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생각 중지 훈련, 적절한 운동 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분 이상 여유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식사 후에 20분은 지나야 렙틴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야근이나 밤샘 근무를 하면 그렐린의 분비가 촉진되어 식욕이 강해지므로 주의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충분한 수면을 하지 않으면 식욕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사 시간에는 다이어트를 잊고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식사하는 거죠. 음식을 대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즐거운 마음으로 인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보조 식욕 억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노화를 방지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성장 호르몬과 나이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그거를 나이살로부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렐린과 렙틴의 균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셔서 이 두 호르몬을 가지고 평생 건강하고 젊은 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